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파워포인트 말고도 뭐 미리 캔버스라든지 캔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리 캔버스나 캔바는 온라인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저장하는 방법, 요걸 한번 각각 미리 캔버스 그리고 캔바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 나서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효과를 파워포인트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미리 캔버스나 혹은 캔바에서 만든 걸 가지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려면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동영상에 대해서만 이 파워포인트에서 좀 별도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 약간 좀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리 캔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은 미리 캔버스 화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려면 로그인을 하고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 또는 여기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왼쪽 부분이 여러 가지 개체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업로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왕관 모양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즉 유료 이미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소에는 이런 텍스트나 도형, 클립아트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 캔버스에 좀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AI 드로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AI로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어떤 스타일을 그릴 것인지를 이렇게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선셋을 하게 되고요. 여기 그림을 묘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고 앉아 있는 아이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 그리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이미지 생성 한도가 총 10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그리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자, 요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넣고 싶은 거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여기다가 이미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캔버스에서 요 AI 드로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I가 만드는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동영상, 오디오, 테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어떤 색상의 패턴들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배경의 이미지라든지 배경 색상 또는 패턴들을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리 캔버스를 사용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검색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최근 사용 요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템플릿의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 템플릿 디자인이 만들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개체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좌는 요거를 미리 캔버스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한 강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소개 부분을 조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 하단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이 지금 아무런 개체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이 전체 화면에 대한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서 적용되는 애니메이션 효과는 여러분들이 미리 캔버스로 발표를 할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파워포인트로 이것을 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려면은 굳이 미리 캔버스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전체 애니메이션, 파워포인트로 말하면 화면 전환과 같은 기능입니다.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아닌 개체에 대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시간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미리 캔버스로 다 만드셨다라고 하면 이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크기를 직접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4:3 비율이 있죠. 빔 프로젝트의 비율 같은 경우는 1024에서 768로다가 입력하고 적용을 하면 4:3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면 요거를 저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웹용, 인쇄용, 동영상과 같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웹용으로 선택해 주시고 이 PPT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PPT 옵션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개별 요소 이미지화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은 요 텍스트들도 이미지로 해서 개별적인 어떤 개체로다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가져갔을 때 편집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아웃은 깨지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개별 요소 이미지화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라도 이 파워포인트에서 글자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텍스트 편집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텍스트 편집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서 즉 미리 캔버스에서 사용한 폰트가 컴퓨터에 없다라고 하면 자, 그럴 때는 이제 폰트가 깨져버리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에 통 이미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개별 요소라고 하는 거는 요 텍스트 상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다 분리해서 저장을 하는 거라고 하면 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 페이지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애니메이션 효과를 파워포인트에서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개별 요소 이미지화를 선택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도요, 지금 모든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쇄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작품을 만드는 중이라고 하면서 파워포인트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미리 캔버스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저장할 때 다운로드해서 파워포인트로 하고 그리고 이 개별 요소 이미지화로 하신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불러와서 다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캔바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캔바인데요. CANVA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캔바에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디자인 만들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추천 항목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것을 선택해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 캔바에서도 미리 캔버스와 동일하게 빈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왼쪽 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 요소, 즉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것도 왕관 모양이 있죠.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고 프로로 되어 있는 거는, 자, 요거는 이제 유료로다가 여러분들이 구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유료가 아니라 여기 있는 무료로 하고자 한다면 왕관이 없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의 디자인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디자인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열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모두 페이지에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요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클릭하셔갖고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요소 부분이 있어 갖고요. 이런 도형이라든지 사진, 동영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메뉴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리 캔버스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텍스트 부분에서 글자들을 넣고 어떤 형태 등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뭐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동영상, 오디오 또는 여기 직접 녹화하기도 있죠.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업로드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펜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는 이런 옵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리 캔버스나 캔바는 이런 사용 방식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크기를 조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왕관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때는 프리미엄으로 이제 구독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에서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하단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 캔바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습니다. 자, 개체를 선택하면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이 왼쪽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자, 이것도 어떠한 개체를 선택하지 않고 이 빈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좀 미려한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캔바에서도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모두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보기 좋은 형태가 되는데, 자, 문제는요. 자, 이것도 파워포인트로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캔바도 미리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굳이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지 마시고,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저장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공유를 선택해 주시고, 이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저장에 파워포인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 되면은 다운로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쭉 되면서 파워포인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파일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창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캔바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개별 요소 이미지화를 했죠. 자, 요 개체를 선택해 보시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하나의 이미지로 변형이 되어서 편집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요 캔바를 보면은 지금 클릭을 하면 글자를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미리 캔버스에서 텍스트 편집 가능으로 저장한 것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이 왼쪽 같은 경우 즉 미리 캔버스에서 개별 요소로다가 이미지화를 해버리면은 텍스트가 깨지지 않죠. 하지만 이제 편집은 미리 캔버스에서 해야 된다는 거. 반면에 이렇게 텍스트로 어떤 변환이 가능하도록, 편집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 놓게 되면 글꼴이 만약에 기본 글꼴이 아니라고 하면 레이아웃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리 캔버스나 캔바 모두 이
해당 플랫폼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도 파워포인트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거나 또는 동영상을 재생하려고 하면 그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변환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고 애니메이션 탭에서 나타내기 효과 그리고 닦아내기를 해 주시면은 자, 미리 보기를 해보면은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죠. 지금까지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것을 파워포인트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캔바에서 만든 것을 파워포인트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애니메이션 효과가 해당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보기 좋게 효과가 적용이 되긴 하지만 이게 파워포인트로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변환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좀 쉽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